자, 대통령 성토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있었고 5분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목소리에서 토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빠진 거 바로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예. 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랬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은 발언권을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듣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프로세스에 흑막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신뢰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 안의 신뢰 자본을 갈기 찢어 놓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배신해서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무당의 국가입니까? 대통령은 우주의 혼들과만 소통하였습니다. 최순실, 비선실세들과만 협치를 하였을 뿐입니다. 자, 하야 성명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 6명이 먼저 성명을 냈군요. 예. 이상민, 안민석, 홍익표, 한정혁, 소병훈, 금태섭 이 6명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녀 임기 1년 5개월에 집착하지 말고 퇴진을 아예 해라. 네. 그래야만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수사에서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 네. 사실은 바로 연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 하루 뒤에 그것도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출두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헤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야당과 협조를 해서 남은 자녀 임기를 잘 이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야당도 같이 협조할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렇게 6명 의원들은 당장 하야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은 하야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은 국가적으로 배나 더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연 저 하야가 여러 가지 절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손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 일요일 새벽에 도착한 최순실 씨 월요일 날 오후에 소환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당장 안 하느냐 그랬습니다만 법리적으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국민들한테 안 되겠구나 라고 믿게 했다면 검찰이 실수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변죽 수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최순실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에. 그런데 그 혐의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여러 사람, 여러 재벌들한테 야, 이 좀 돈 좀 내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능력도 없는데 용역을 발주한 게 3억짜리, 4억짜리, 7억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기 미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둘 다 사실은 보통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무죄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최순실 씨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국정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간단한 거는 연설문을 고치는 것부터 인사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수사는 지금 현재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심지어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까지 검찰에서는 전혀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를 할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하루 뒤에 오히려 소환을 했더니 그래도 물어볼 게 생겼더라. 이런 얘기가 그 안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검찰 내부의 어떤 검찰 순위로부터 자세,
네. 수사 자세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그 수사를 전체적으로 방향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네. 얘기를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면 네. 박사모 회원들이 꽃다발 보냈다. 네. 꽃다발 보냈다는 거가 오히려 신선하게 들리네요. 왜냐하면 이제 또 배신의 계절이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야당 의원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여당 내 비박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문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가 되니까 그 전에 네. 노태우는 대통령 안 된다고 뒤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던 사람이 앞에 가서 노태우 만세 부르는 거 보고 네. 이게 참 정권의 또 권력의 어떤 그 실체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곧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 민심이 등을 돌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민심의 중심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네.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 과연 저분을 무슨 법률로 처벌할까 궁금했거든요. 네.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가 공모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횡령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봐야 형량이 얼마겠느냐. 그다음에 저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토해놓고 일부 감옥 간다고 해도 몇 년이고 몇 개월일 텐데 네. 그 정도라면 저도 몸으로 때우겠어요. 저희 군대 있을 때 맞지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난 저렇게 왔다고 보는데 현행법상으로 저거 별로 처벌할 거 없을 겁니다. 국민 분노는 높은데. 제가 보기엔 방법은 하나인데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저희 지난번 누굽니까? KBS 기자하셨던 전혜옥 씨가 인문학적 소양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역사를 보시고 과거를 보시면서 해법을 찾아야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을 풀어가려면은 특별법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아마 최순실 씨 저 집안이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저게 어떻게 구성됐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국민적 분노를 못 잡을 겁니다. 그걸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법리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네.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붙은 게 뭐냐면 네. 과연 직권남용 이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냐.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기업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부탁 같지만 약간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게 되면요. 네.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뇌물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가 똑같이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현재는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 직권남용죄가 된다 하면 이거는 안종범 경제수석이 여러 기업인들한테 이 돈 좀 내쇼 했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내라고 했는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거기에 최순실 씨가 공동정범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전혀 관여가 안 된다면은 최순실 씨는 두 가지 어떤 혐의도 여기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하겠다, 나를 수사하라고 천명하는 일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 법무장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내곤 했는데 그건 잠시 좀 직접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대통령 정말 절대 고독의 순간을 맞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수석. 곁에서 대통령 모셔봤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 안보는 잠시라도 늦출 수 없거든요. 네. 경제는 물론이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주말에 동경에 가서 방위청 분들하고 일본 또 전직 여기 주한 대사했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딱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말로 얘기하면 다이헨데스네입니다. 참 대한민국 큰일이군요. 그때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풍 아파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한일 정보 보호협정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에 올 수 있겠느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만큼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분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국민적으로 같이 걱정하면서 이 상황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잘못된 거를 우리가 눈 감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 사회, 대한민국 호를 좀 더 걱정하자.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정리 봤습니다. 이제 이동관 수석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